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사람 책으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 도서관 사서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종이로 꿈을 그려나가고 계시는 종이접기 강사 김수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중구 동화동에 살고 있는 종이접기 강사 김수현입니다. 동화동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중구에 거주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친정어머니가 여기 원래 살고 계셔가지고 저희 아들 5살 때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이쪽에서 거주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사시다가 동화동으로 네. 오신 건데. 원래는 안양에 살았어요. 안양에 사시다가 네. 경기도권 서울로 네. 들어오신 거네요? 엄마 옆으로. 남들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건데. 네. 혹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좀 좋은 점 있으신가요? 중구의 좋은 점은 지금 중간에도 보면 저희 신랑이 가끔 이제 뭐 경기도권 내로 다시 이사 가서 뭐 단독주택에 살아보자 막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 살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교통. 중구, 네, 어디 가서 얘기해도 중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첫째고, 둘째는 제가 하는 일이 종이접기 강사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접기랑 연결이 되겠는데, 재료 사러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창신동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이거 배운 협회도 약수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도 이런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구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일단 교통과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역시 강사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도움을 받는 지역이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종이접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이접기라는 걸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요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게 종이접기 강사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취미활동으로 이제 저기 황학동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죠. 황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반에 가서 종이 공예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문화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그거를 배우는 동안에 저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어머님들이 모여갖고 뭔가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배우고 계신다고 해서 같이 가서 이제 그걸 배우다 보니까 거기 강사 선생님이 종이접기 자격증을 따보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종이 공예랑 종이 접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종이접기 자격증을 따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저도 봉사활동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2년으로 해서 수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여기 중구 도서관을 비롯해서 뭐 백화점 문화센터, 또 학교, 중고 초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수업을 많이 나가는데, 지금도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선택한 직업이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우연찮은 기회에 종이접기를 알게 그쵸. 되고, 또 그게 취미활동에서 강사로까지. 네. 사실 굉장히 지금 30, 40대 여성분들이 바라는 또 이게 활동이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주부에서 강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강사가 되시면서 종이접기 강사 활동 뭐가 좀 좋을까요? 종이접기 강사를 시작하면서 일단은 시간 배분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아이가 6살 무렵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걸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들 보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가르쳐다가도 보면 성인반 어머님, 그러니까 30, 40대 어머님들 보면 아이가 어려서 못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다 핑계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어렸어요. 근데 아침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간 사이에 한번 수업을 하고,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을 갔다 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끝날 시간 가면 아이 픽업하고, 또 그 나머지 시간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들어갔을 때도 학교 행사나 뭐 그런 거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확실한 또 그쵸. 장점으로. 내 일을 가지면서도 아이에 대한
보살핌도 빼놓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저희 성인반 수강생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여자로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정년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좀 뭔가 이런 자신감이 있기 쉽지 않은데 되게 잘 자부심을 가지고 네.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까지도 쭉 하실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종이접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이제 엄마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면 그 단순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고 제한테 좋은 그런 방향으로 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긍정적으로 또 활동을 하시니까 아이한테도 그런 영향이 좀 미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도 전혀 자기가 이제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재능 기부로 종이접기를 그 상급반 친구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아이가 학교 저학년이어도 이제 상급반 형아나 누나들이 아 우리 종이접기 선생님 아들이다 해가지고 아는 척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저절로 형 누나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학교 생활에서 전혀 그런 불편함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형 누나들도 이제 우리 종이접기 선생님 아들이다 해가지고 더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게 크면서도 지금도 아이가 엄마가 직장을 가지면서도 자기를 항상 이렇게 케어해줬던 거에 대해서 되게 서로 대화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장이 있다고 해서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엄마 직장 다니고 막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해서 막 그런 케어가 워킹맘들이 힘들죠.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그게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기에 안 좋은 조건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이가 좀 크면서 제가 봉사 가는 곳에 아이도 데려가서 봉사도 시키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엄마의 사회 활동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든든한 또 그쵸.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그러면서 함께 사회생활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네. 기였던 거고 지금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자원봉사 활동이나 봉사 활동들 또 아이와 함께 하시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좀 힘드시거나 이런 점은 없으세요? 힘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장애 친구들한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종이접기 시작해서 처음 자격증 한 단계를 따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한 게 봉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연으로 여러 군데서 이제 봉사 해달라고 연락도 오시고 해서 또 그럼 그냥 겁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겁 없이 가는데 가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장애 친구들이 이제 좀 약간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무섭기도 했었긴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진짜 순수하더라고요. 예, 전혀 무서울 게 없고 그 친구들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한 달만 제가 뭐 있거나 해서 수업을 빠지면 그 다음에 가면 왜 선생님 그때 안 왔냐고 다 기억하고 있고. 네, 다 기억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가끔 갔잖아요. 안 가면 아들 왜 안 와? 그렇게 물어보고 한 가족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인연으로 다니는 데가 지금 신내동에 있는 그 장애우 자활 작업장인데 거기가 지금 거의 15년 정도 됐거든요. 거리가 그래도 꽤 있으실 텐데. 그렇죠. 그래도 그 친구들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차비도 안 받고 하는 봉사지만 웬만하면 크게 일이 없거나 하면 가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한 달에도 빠지면 그 왜 안 왔어요 하는 그 말이 너무 이 친구들이 저기 부족하구나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끌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힘드니까 이번엔 쉴까 하다가도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째 다니고 이거 봉사를 함으로써 저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또 이제 처음에 봉사를 할 때 3년 만인가 중구청장님 그 봉사 상을 받았어요. 오, 역시 또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잘하시는 그래서 분들은. 그때 받은 상품으로 이제 시계가 있는데 그게 저희 집 벽에 아직도 걸려서 째깍거리고 있어요. 볼 때마다 온 가족이 우리 네, 엄마가 그쵸.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아내가 잘 좋은 일을 해서 받아온 시계다라고. 네, 맞아요. 아주 집안에 하나 있으면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종이접기 강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그렇고 강사 활동에도 좀 제약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은 없으셨는지. 글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틈틈이 강사 가능할 때는 수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질 때는 이제 휴강이 되니까 저도 지금 계속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을 해요. 중학교 동아리 수업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쉴까 하다가 그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거를 찍어서 재료 따로 보내고 동영상 따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올 1년을 그걸로 마무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그렇죠. 방식의 수업들을 또 네네. 진행하고 계시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요, 재밌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힘든 게 없이 그냥 이 일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종이접기 즐기고. 꼭 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하셨을 때 이 종이접기를 이제 하면서도 이 중구 내에 종이접기 협회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쵸. 그 협회에 대해서 혹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제 일 조건 중에 하나도 협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약수동 버틸고기에 보면 민간 자격증인데 국가 종이접기 민간 자격증 마스터를 할 수 있는 협회예요. 그런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래서 그 협회를 다니면서 또 거기서도 또 제가 봉사팀에서 일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슨 특강이나 아니면 그런 게 생기면 가까우니까 가서 배우기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중구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여기 도서관에서 하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와서 배우세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뭐 재료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 중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1단계 자격증은 받으세요. 기초반 그쵸? 하시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003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1단계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이제 봉사활동부터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분들 생각에는 이거를 전체 단계를 다 따야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게 이어지질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일단은 최고의 조건이 이쪽은 협회도 가까운 데 있고 재료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창신동부터 해가지고 남대문부터 해서 그쵸. 방산시장 또 동대문 종합상가. 저는 이제 그런 쪽을 그러니까 종이접기라고 해서 종이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대문시장 가서 포장지도 사고 동대문 종합상가 가서 부재료도 사고 창신동 가서 진짜 이렇게 스케치북이나 풀도 사고 생종이도 사고 그런 게 이 중구에 너무 조건이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김수현 선생님과 함께 하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네. 꼭 연락 주시고요. 네. 협회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니까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좀 연락해서 자기 꿈들을 좀 펼쳐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협회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협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제주도에서도 오세요. 제주도에서요? 그럼요. 뭐 특강 같은 거 있으면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제주도니 뭐 전국에서 막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여기는 버스 타고 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너무 좋은 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어머님 유치원 하다못해 여기 어린이집에 있는 어머님들도 하시면 저 같은 경우처럼 아이들을 케어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금 강사님 얘기를 듣고 나도 이제 저렇게 취미 활동에서 좀 사회 활동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이제 있으신 분들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뭐 추천이라든지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게 전문 직업은 이력서, 경력이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첫 장에 그 자격증 1단계, 첫 단계 초급을 따는 것부터 벌써 이력서에 한 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짧게라도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 자체도 나의 이력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 이력서를 보면 제 자랑 같지만 4장이에요. 4장이 넘어가요. 뭐 학교 수업이니 뭐 그 봉사활동 한 거니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력서 갖고 오라고 하면 쭉 뽑아가면 얘기하세요. 모시기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활동 하나가 그쵸. 다 본인의 그럼요. 이력과 경력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뭐 그 기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했던 활동 자체가 전부 나의 이력서의 한 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거의 전체 자격증을 종이접기에 관한 걸 따는 게 총 1년 반,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에도 제 이력서에는 계속 경력이 쌓인 거죠. 자원봉사 했던 경력이, 그리고 뭐 재능 기부했던 경력이, 그리고 사실 저 할 때는 재능 기부라는 말이 없었지만 나중에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도 재능 기부할, 당당하게 나 재능 기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이접기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종이접기 활동 열심히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동아동 주민이자 종이접기 강사로 또 재능기부 봉사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수연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활발하게 다양한 활동 펼쳐가실 김수연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구 사람체 여기서 페이지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